매일신문 조기덕 기자와 함께 주간 이슈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는 위클리 TK 순서입니다. 조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5월 30일 제22대 국회가 개원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대구 경북 정치인들이 꼭 챙겨야 하는 현안은 뭐가 있을까요? 네, 22대 국회가 지난달 30일 개원하면서 대구 경북 현안 법안들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선 21대 국회에서 일부 상임위 의원 반대로 처리가 무산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 이른바 고준위법이 다시 발의될 전망인데요. 경북에서는 2031년부터 2042년까지 방사성 폐기물 저장 시설이 포화될 것으로 예상돼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얼마 전부터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대구 경북 행정통합특별법도 22대 국회 전반기에서 처리해야 할 주요 법안으로 꼽힙니다. 네. 이 밖에 국가재정지원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과 저출생 대책 특별법 제정 작업도 22대 국회에서 주요 화두가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재미난 이슈가 있네요. 저도 술자리가 적은 편은 아닌데 술을 한 잔씩 판매하는 이른바 잔술 판매가 허용이 됐다는군요. 그렇습니다. 소주, 막걸리를 포함한 모든 주종의 잔술 판매가 지난달 28일 허용됐습니다. 기존의 칵테일과 생맥주만 허용됐는데요. 그 범위가 확대된 겁니다. 대구 경북 지역 주류업계와 식당,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잔술을 팔게 되면 개인의 기호와 주량에 따라 양을 조절할 수 있어 편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긍정적인 의견과 네. 반면에 소주나 막걸리는 개방해 놓으면 찝찝하고 맛도 없어진다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식당 업주들도 불필요한 컴플레인과 오해를 살 수도 있고 남은 술을 관리하기도 힘들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문제는 위생입니다. 어떤 것을 섞었는지 알 수 없고 또 언제 개봉한 술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따라서 잔술 위생 상태를 공개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그리고 한국형 사드 엘셈이 구미에서 생산된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건가요? 네, 맞습니다. 최근 장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 엘셈의 개발이 완료되면서 구미가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핵심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엘셈은 북한의 미사일을 고도 50에서 60km에서 요격하는 상층 방어 체계에 속하는 무기인데요. 내년부터 양산에 들어가 이르면 2028년 실전 배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엘셈은 중거리 유도 무기 천궁2와 마찬가지로 LIG 넥스원 구미 하우스에서 생산되며 표적을 탐지, 추적하는 다기능 레이더는 구미에 본사를 둔 한화 시스템에서 생산합니다. 최근에는 천궁2와 엘셈을 고도화하는 천궁3, 엘셈2 개발 계획이 통과됐는데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미가 책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하지만 아직까지 구미에는 방산 R&D 기관이 없기 때문에 방산 부품 연구원을 비롯한 연구기관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관련해서 지난주 그래도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북한이 우리 측으로 오물풍선을 보낸 일 아닙니까? 여러 가지 피해도 잇따랐는데 어쨌든 북한 측은 중단하겠다 이렇게 발표는 했지만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좀 찝찝합니다. 네, 북한이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오물풍선이 경북 곳곳에서 발견되면서 주민들이 크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북에서는 지난달 29일 영천에서 처음 발견된 후 경주, 의성, 포항, 예천, 안동, 영양 등에서 잇따라 발견됐는데요. 일종의 심리전으로 남남 갈등을 유발하고 우리 생활을 불편하게 해서 안보 위기를 걱정하게 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네. 풍선의 길이는 3에서 4m에 달하며 그 속에는 오물과 각종 쓰레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네. 북한이 지난달부터 지금까지 남한으로 날려보낸 풍선은 1000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오물풍선에 자동차 유리 파손 등 재산상 피해가 있더라도 피해 보상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네. 북한이 오물풍선을 계속해서 날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네. 네, 조기덕 기자 수고하셨습니다.